형 이런 속담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깔끔하면 더 나은 깔끔함을 부른다. 예전에 사례관리의 핵심 세 가지 거기다 사회 서비스 연결 그 다음에 클라이언트를 변화시키는 것 이 세 가지를 알았으니까 이제 과연 한국에서는 현장에서는 과거에 현재까지 어떻게 사례관리를 해왔으며 또 현재는 어떻게 하고 있고 뭐 이런 것들을 차례로 한번 짚어봐 주시면 더 깔끔해지는 역사가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예. 보시는 분들도 계속 깔끔해지면 좋겠네. 그러게. 깔끔해지면 우리가 깔끔해지면 보시는 분은 자동으로 깔끔해진다. 네. 우리나라의 사례 관리는 참 독특한 형태로 발전해 왔어요. 정리한 거 독특. 네. 우리가 사례 관리의 핵심 기본이 뭐라고 했냐면 세 가지. 생활이 가능하도록 지원한다. 그렇죠. 그리고 사회 서비스. 그래서 사회 서비스를 연결한다. 그리고 거기서 더 나아가서 클라이언트의 역량을 키워서 사회 서비스를 스스로 찾게 한다라고 하는 것까지 이렇게 된다면 그래서 영국이나 이 일본 같은 경우는 사회 서비스가 상당 부분은 케어 서비스이기 때문에 그래서 케어 매니지먼트라고 부른다라고 합니다. 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사례 관리가 상당 부분은 어려움이나 문제를 해결하는 사례 관리. 케어와 다르네요. 그죠? 케어 중심이 아니고 솔루션 중심이네요. 해결 중심. 문제 해결 중심. 그렇게 발전을 해가지고 온 거야. 우리가 그러면 왜 어떻게 해서 다른 모습을 가지게 됐는가? 라고 하는 거를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럽시다. 우리나라의 사회관리가 도입돼서 운영한 거는 역시 그 정신의학 쪽에서 물론 간호 쪽에서도 사회관리는 진행됐었고 예. 근데 이제 사회복지적 관점에서 봤을 때 정신의학적에서 정신의학에서의 재활. 예. 그래서 사회복귀라고 하는 거, 그런 것들을 돕는 거. 그래서 정신보건 쪽에서 예. 사례관리가 운영이 됐었지. 예. 그래서 예전에 연대 후배들 중에서 뭐 그런 쪽 활동한 쪽이 많고 또 우리 동기인 조은영 박사 같은 경우도 이 정신질환자들의 사회복귀, 사회재활 이런 프로그램들 많이 커뮤니티에서 했잖아요. 제가 그 1년 했어요. 서부장애인 복지관에 갔더니 그 양옥경 선생님 교수님이 거기에 와서 그 이화여대 석사생들하고 정신병원에 있다가 사회로 나가기 전에 중간 정류장으로서 와서 사회 적응 훈련, 일상생활 연습 그런 것들을 전부 다 1대1로 매칭시켜가지고 돌봐주는 그런 지역사회 정신건강센터 그런 것들을 서부장애인 복지관에 만들어서 저도 거기서 일을 했었죠. 네. 그것이 바로 그쪽에서 정신보건 쪽에서 사례관리가 정신보건 도입돼서 사례관리네. 운영을 했다고. 네. 그래서 1995년도에 정신보건법에서는 사례관리를 아예 규정을 했다고. 네. 사례관리를 하도록 해야만 하는 거예요. 정신보건 쪽에서. 네. 네. 그쪽에서는 일종의 케어 성격이 강한 거지. 그랬죠. 네. 그런데 우리나라는 사례관리가 이제 주류가 되기 시작한 거는 이 1989년도에 재가봉사 사업들이 이 시작이 돼요. 재가봉사. 네, 재가봉사. 재가봉사. 그래서 1992년도, 93년도에서 재가복지봉사센터들이 만들어져요. 네. 재가복지봉사센터, 재가복지니까 사례관리일 것 같아, 그치? 그렇죠. 네. 근데 재가복지봉사센터가 만들어지는데 단독적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그 봉사센터를 지역사회 복지관에 그리고 노인복지관에
그리고 장애인 복지관에 병설로 설치를 했어요. 병설. 예. 근데 복지관의 정확한 수치가 맞는지 모르는데 108개가 105개인가 108개인가 예, 이렇게 예. 돼요. 그리고 노인 복지관에 8개. 그리고 장애인 복지관에 10몇 개 이렇게 예, 돼요. 예. 그러다 보니까 지역사회복지관, 사회복지관의 재가복지봉사센터가 이 주류가 되는 거예요. 네, 네. 그래서 재가복지봉사센터에서 제가 사업을 하면서 사례 관리를 하게 된 거예요. 예. 그런데 재미난 것이 사례 관리 개념이 제대로 다 들어오지 않았었기 때문에 제가 복지 봉사센터에서의 그런 사업도 제가 복지 집에서 서비스를 받는 거 제공받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복지관에 상당 부분 나오게 하면서 서비스를 받았던 게 많아요. 물론 방문해서 하는 것도 있었지만 뭐 도시락을 갖다 주고 말벗이 되고 예, 뭐 그런 것도 도배를 있지만 해주고 뭐 이런 것도 있지만 예. 나오셔가지고 그러니까 뭐 경로 식당이나 이런 거 나오셔서 이렇게 네, 네, 하고 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사례 관리가 가족을 대상으로 예전엔 6대 사업에서 가족 대상, 아동 대상, 노인 대상 이렇게 됐었거든. 근데 가족을 대상으로 하고 아동을 대상으로 한 그 사업에서 사례 관리 방법론을 쓰네. 원래는 제가 복지 사업에서 네. 그리고 사례 관리에 원형적으로 우리가 기본 생활이 가능하도록 사회 서비스를 연결하고 네, 이렇게 그렇죠. 되는 건데 그게 그런 방식으로 서비스가 제공이 되는 게 아니라 워낙 사람들은 많고 그리고 이제 복지관에서 이 인력이나 예산은 한계가 있으니까 사실은 복지관에 오기 위해서 프로그램 방식으로 운영하는 것들이 많은 거예요. 그러면서 정작 가족이나 개인, 아동, 청소년 이렇게 될 때 아동, 청소년 문제 있는 아동, 뭐 청소년 개인을 만나게 되잖아. 그러면서 그거를 사례 관리 방식으로 하는 거야. 그거를 사례 관리라고 하면서 한 거야. 그런데 그 노인복지관이나 장애인복지관 원래 거기서 사례 관리가 더 유력해야 되거든. 재가복지봉사센터 하면 오히려 거기서 더 해야 되는 건데 노인복지관과 장애인복지관이 지역사회복지관보다 작아요. 숫자가 작아. 지금도 작아. 예. 한 절반가량 돼. 그때는 좀 더 작았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그 노인복지관이나 장애인복지관에 재가봉사센터가 들어가는 게 한계가 좀 있었고 예. 또 이게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우리나라 노인복지관은 여가 문화시설로 분류가 돼 있어요. 예. 사회복지시설이 아니라. 그러니까 재가복지봉사센터가 들어가는 게 또 이상한 것도 있는 거야. 그 성격이 좀 안 맞는. 네. 네, 노인복지관은 여가 문화적인 성격을 훨씬 더 많이 띠고 있었다고. 예. 노인의 복지 문제를 해결한다기보다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사회복지관, 지역사회복지관에서 많이 운영되게 됐고, 그렇게 운영이 되면서도 원래 거기서 노인들, 어르신들, 장애인분들 이런 분들의 기본적인 생활이 가능하도록 돕는 측면에서 서비스가 계속 운영이 됐어야 되는데 그러면 사례관리 방식으로 접근됐어야 되는데 그렇게 되지 못하고 정작 그런 층의 그 서비스 대상자들은 프로그램 방식, 사업 방식으로 많이 서비스가 제공이 되고 그리고 정작 이제 개인 베이스로 만나게 되는 건 가족이나 이 아동 청소년 쪽이니까 아동 청소년 쪽에서 이 어떤 어려움이나 문제를 해결해 가는 것을 사례 관리인 것처럼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간다는 거죠? 우리가 뭐 상담을 한다든지 아니면 뭐 프로그램을 훈련을 한다든지 이렇게 되는 기본적으로 상담해 가는 거. 네, 이해가 되네요. 제가 다시 한번 뭐 반복될지 모르겠지만
제가 이해한 바를 말씀드리면 사례관리의 핵심은 세 가지다. 기본적인 생활이 가능하도록 세 가지 지원해 주는 것, 사회 서비스를 연결해 주는 것, 클라이언트가 그런 사회적 서비스를 주체적으로 좀 이렇게 스스로 연결하고 매니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3대 목표이고 핵심인데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그 비슷한 것으로 이루어질 뻔한 지역사회복지관과 그다음에 노인복지관, 장애인복지관의 병설센터로 제가 복지봉사센터. 복지봉사센터라는 게 만들어졌는데 이게 지금 3대 정신으로 주로 됐으면 좋았겠지만 그것이 됐다기보단 오히려 복지관에 나오세요 해서 여기서 무슨 프로그램 식사하세요 뭐 하는 걸로 프로그램을 주는 걸로 하면서 그것이 좀 사례 관리가 아닌 조금 다른 형태로 이루어져 왔다. 그러다가 복지관에서 자주 만나게 되는 가족, 개인, 뭐 청소년, 아동에게 프로그램을 주고 상담을 주면서 이거를 사례 관리라는 이름으로 성격이 태동하게 됐다, 만들어지게 됐다. 뭐 그렇다는 거죠. 뭐, 네. 그래 독특하다고 표현하신 게. 네. 내가 2004년도에 서울시정 개발연구원하고 같이 복지관 사업들을 정리하는 거를 작업을 김혜경 네. 박사하고 김혜경 박사 맞나? 네. 같이 작업을 했어요. 네. 그 작업을 했는데 거기서 이제 참여했던 사람들이 네. 사회복지사들도 있고 그런데 뭐냐면 사례관리라고 하는 방법론을 가족복지에다 붙이는 거야. 그래서 내가 아니 무슨 소리냐 사례관리는 우리가 붙이면 노인복지에다 붙여야지 장애인복지에다 붙이든지. 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우리가 사례관리에 대한 이해를 잘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가족이나 아동에 대한 문제 해결, 아동의 그 건강한 그 성장을 위한 여러 가지 뭐 그 프로그램들 이런 것들을 제공하는 거를 사례 관리처럼 인식을 했어요. 그래서 그 뒤로 사례 관리가 계속 오면서 우리는 케어 중심이 안 됐어. 그리고 사례 관리의 주무대가 사회복지 쪽에서는 복지관이었으니까. 복지관에서 하고 또 그런 맥락에서 사례 관리가 이루어지다 보니까 사례 관리는 케어 중심이 아니라 우리는 문제 해결 중심. 가족의 문제 해결 중심, 청소년의 문제 해결 중심으로. 거기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나가면 뭐 청소년의 역량 강화 중심 뭐 이렇게 했어요. 근데 우리가 역량 강화나 강점 관점이나 이런 것들은 굉장히 중요한 거니까 그렇게 되면 좋은 거 아니야 이렇게 됐지만 안 한 것보다 낫죠. 그렇지만 우리는 사례 관리의 본류의 모습에서는 벗어났다는 거죠. 그러면 그걸 이제 왜 싫어하는 사람이 누군지를 물어보면 어떤 사람을 좋아하는지 드러나는 것처럼 우리나라의 현실을 이렇게 본류에서 벗어났다 그러면 형이 생각할 때 본류에 맞게 했더라면 어떤 모습으로 진행됐었어야 될까요? 본류에 맞게 했다라면 그 2019년도에 정부가 커뮤니티 케어 사업을 시범 사업으로 지금 우리나라에도 도입을 했거든. 그때 커뮤니티 케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게 많이 언급이 됐어 지금도. 커뮤니티 케어. 그래서 요즘은 그 노인 돌봄 센터 뭐 이런 것도 있고 그래서 커뮤니티 케어 사업들이 이제 시작이 됐는데 사실은 그 전에 그런 것들이 많이 운영이 됐었겠지. 그러면 우리나라 사례 관리가 틀린 거냐라고 하면 틀린 게 아니라 우리는 본류에서 벗어났지만 우리 나름대로 독특한 모델을 우리는 개발해서 운영을 해온 거다. 단지 우리가 여기에서 독특하게 가는 건 좋은데 사례 관리의 본류는 우리가 생각하고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담아낼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은 필요한 거지. 지금 사실 커뮤니티 케어 사업 하면
사례 관리가 주 무대, 지금 현재는 어쨌든 주 무대는 정신보건센터하고 이 사회복지관인데, 네. 사회복지관의 사회복지사들이 커뮤니티 케어 사업이 우리의 주 사업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예. 그러나 그것을 우리가 포괄해 가야지 된다고. 네. 아까 말했던 2019년에 규정한 커뮤니티 케어, 그죠? 커뮤니티 케어가 됐었으면 본류와는 잘 부합하는 거다. 근데 그러면서도 이렇게 이야기 하셨잖아요. 그렇다고 우리나라가 잘못하고 있다는 뜻은 아니다. 라는 건데, 뭐, 흔히 하는 말 중에 하나가 대타가 홈런 친다 이런 말도 있단 말이에요. 그 엉뚱한 사람이 들어왔는데 오히려 잘해요. 홈런을 쳐버렸어요. 그것처럼 원래의 사례관리의 핵심 세 가지 성격은 아니지만 문제 해결하는 걸로 오히려 잘하고 있다. 이렇게도 볼 수 있나요? 아니면 본류를 다시 통합해서 본류대로 하는 게 더 우리나라 그 힘든 분들, 어려운 분들, 우리나라 국민에게 좋다고 생각하느냐? 어때요? 아하, 우리는 우리의 독특한 모델을 자랑스럽게 생각할 필요가 있어. 아, 그렇군요. 왜냐? 네. 내가 이제 상당 부분 일본하고 이제 교류를 많이 네네, 했다고 했잖아요. 네. 그 일본 학자들이 처음에 우리나라하고 사례 관리 교류를 할 때 사실 사례 관리에 대해서 서로 간에 이게 생각이 많이 달랐어요. 그렇겠네요. 예. 일본은 케어 중심이니까. 그리고 케어 매니지먼트라고 써요. 네. 케이스 매니지먼트도 아니고. 근데 우리는 케이스 매니지먼트라고 쓰는데, 그는 뭐 미국의 영향을 받았지만, 네. 미국도 케이스 매니지먼트라고 쓰지만 케어 중심이거든. 네. 네. 근데 우리나라는 문제 해결 중심, 역량 강화 중심이란 네, 말이에요. 네. 그러면서 일본 학자들이 자연스럽게 이거는 일반적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고, 내가 네. 이 교류하고 있는 네. 이제 학자들 같은 경우는 케어 매니지먼트하고 네. 사례 관리를 일본식 발음으로 하는 게 지레 칼리, 지레칼리. 네. 예. 지레 사례 칼리 관리, 음. 이 두 가지 용어로 나눠서 써요. 예, 예, 예. 케어 매니지먼트는 본류의 것, 음흠. 지레 관리는 우리식의 것, 네, 네. 문제를 해결해 가는 것. 음흠. 그런데 일본에는 지역 포괄 지원 센터라고 하는 사업들을 적극적으로 펼치고 있어요. 네. 우리나라에 종합사회복지관 같은 것이 없어. 근데 이게 너무 좋아. 예, 예, 예. 그래서 지역 포괄 지원 센터를 만들어서 우리나라 지역사회복지관의 기능들, 이 사례 관리 이런 것들을 좀 하게 하려고 해요. 네, 네, 네. 근데 이제 일본의 특징은 굉장히 자율성이 높기 때문에 네. 일본의 전달 체계를 어느 하나로 유형화시키는 게 어려워요. 그러니까 일본의 지역포괄 지원센터는 다 우리나라의 사례관리와 같은 사업을 한다? 아니야. 그러나 일부 상당 부분은 그런 사례관리를 하려고 해요. 예, 예. 왜냐하면 일본은 니네 지역의 상황에 맞게 해 이거야. 그래서 일본은 우리 이 지역복지 계획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우리나라는 지역복지 계획이라고 그랬다 이제 지역사회 보장 계획이라고 바뀌었는데, 우리나라는 처음에 지역복지 계획을 도입을 했을 때 모든 지자체, 기초지자체의 의무로 이건 세워야 되는 거야. 근데 일본은 그 의무가 아니야. 예. 왜냐면 니네가 하다 보는 게 있으니까. 그런데 이런 지역사회 복지 계획을 세우면 좋겠는데, 그래서 권고는 하는데 의무로 하지 않아. 왜? 자기네들 나름대로 추구하는 게 있으니까 그렇게 추구한다, 그거를 가지고 한다라고 했을 때 오히려 또 어그러질 수도 있고 안 맞을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일본은 굉장히 다양한 모습으로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는데, 어쨌든 지역 포괄 지원 센터라고 하는 것들을 통해서 우리나라의 사례 관리, 문제 해결 중심의 사례 관리를 운영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분명히 우리와 같은 사례 관리가 필요한 거야.
네, 네. 우리는 이미 그쪽으로 왔고 음흠. 대신에 우리가 이제 약한 부분이 음흠. 원래적 의미의 사례 관리가 약한 네. 그 중에서 무엇이 약한가요? 저 세 가지를 놓고 바라본다면 우리가 약한 것은 그래서 형이 아쉬워하는 것이기도 할 텐데 그 세 가지 기본적인 생활이 가능하도록 지원해 주는 거 1번, 2번 사회적 서비스의 연결, 세 번째 클라이언트의 주체적인 역량 강화. 그래서 삶의 변화를 스스로 모색하는 것. 여기서 우리나라의 지금 문제 해결 중심적 사례 관리가 조금 아쉽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어떤 건가요? 문제 해결 중심의 사례 관리는 굉장히 잘하고 있는데 네. 근데 생활 전반이 가능하도록 전체를 조망하고 그래서 필요한 서비스를 연결시킨다. 그것도 사회 서비스 중심으로 네. 이 인식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아,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처음에 그 형하고 이 대담을 찍기 예비 때 동작구청 가가지고 통합사례관리사들 모여서 제가 좌장이 돼가지고 바로바로 자원을 주고 뭐 이런 걸 할 때 형이 칭찬해 줄 줄 알았는데 그걸 사례 관리라고 이야기하기에는 좀 하면서 조금 망설이셨던 이유가 그것으로 생가지와 이 세 가지 특징이 다 충족되겠는가? 문제는 해결되겠지만 해결되는 걸로 노력하겠지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지금 우리가 형이 말하는 것은 문제 해결 중심 플러스 그것 세 가지 원칙도 잘 적용되게 한다면 그렇지. 우리의 사례 관리야말로 세계적 사례 관리로 거듭날 수 있는 그런 수준이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이야, 그리고 네. 우리가 밖에 나가서 국제적으로 할 때 우리 사례 관리를 얘기할 때는 네. 바로 그런 우리만의 사례 관리의 특징이나 이런 부분들을 이야기하면서 해야지 이게 소통이 될 거예요. 아, 네네. 내가 처음에 일본 사람들하고 소통이 되는 것 같은데 안 되고 막 그랬었던 게 개념이 다르니까. 네네. 이걸 뭐 굳이 영어로 하면 어색하지만 프로블럼 매니지먼트 한국의 사례 관리는 좀 문제를 관리하는 것, 해결하는 것 이렇게 느껴지네요. 근데 그것도 나쁘지는 않죠. 나쁘지 않은데 원래의 것을 더 합하면 시너지가 되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왜냐하면 우리가 기본 생활 케어가 점점 더 많이 필요하잖아요. 고령화가 되고. 네네. 그래서 이 케어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도 점점 더 필요하고. 근데 사실 그 사회가 복잡해지고 그러면서 그 사람들 간의 갈등, 문제 이런 것들도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하고 거기서 예. 어려움을 겪으니까 그 두 가지 측면으로 우리가 다 이렇게 강화해 나가는 것들이 이제 좋네요. 필요하다라고 하는데 근데 이제 마지막으로 그런 거예요. 우리 그렇게 되려면 내가 늘 얘기하는 것처럼 난 전문가주의예요. 예. 메리 리치먼드가 얘기했던 것처럼 예. 전문가가 되어야지만 더 잘 도와줄 수 있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근데 그런 부분에서 많이 이렇게 약화되어 있다라고 네. 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사실 본질적인 것들을 자꾸 이야기하고 우리가 그 이제 취할 건 취하고 우리의 독특한 모델로 발전시켜 나갈 건 나가고 그렇게 하자 이런 거지. 예. 형 이게 보면 전문가가 되는 길은 멀고도 험하다. 그래서 맞아. 그 전번에 처음에 이거를 예행 연습으로 영상을 촬영했을 때 형이 모두 강영욱이 돼야 된다 그랬거든요. 개통령 강영욱 씨처럼 어떤 딱 클라이언트를 봤을 때 기본적인 생활 수준도 봐야 되고 이 사람의 핵심적인 어려움도 봐야 되고 그것에 딱 적합한 사회적 서비스도 알아낼 수 있어야 되고 연결시켜야 되고 또한 이것들을 주체적으로 매니지할 수 있는 역량도 키워줘야 되려면 그야말로 강영욱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회복지사의 강영욱화 이게 정말 전문가화의 길인데 쉽지만은 않지만 그것이 필요하잖아요. 제가 하는 상담에서는 저는 이런 얘기를 우리 제자들한테 주로 해요. 이 상담 받으러 오는 클라이언트, 곧 내담자는 상담자를 기다려주지 않는다.
최고의 상담자만을 원한다. 그러므로 내가 핑계 대면서 시간이 가야 내가 상담을 잘할 수 있다. 이런 핑계 대지 말고 항상 최고의 상담자가 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이것이 어떤 상담 분야만 그런 게 아니라 이 사례 관리자에게도 절실히 요구되는 전문성의 요구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네요. 네. 무거우면서 이런 것을 무겁지만 즐거운 부담이라고 생각하면서 우리 전문가가 되는 길 또 다음 시간에 고민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정리는 여기까지. 네. 네. 다음에 또 뵙도록 하죠. 다음에 봬요. 네.